동해안 개인 숙박업이 너무 많이 무너진다. 자,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오늘은 보다시피 멋진 동해안 바닷가가 펼쳐지는 이 삼척에서 저기 눈앞에서 두 여인이 조용하게 해변가를 거닐고 있군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여기로 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동해안을 타고 계속 올라갔겠지요. 요즘 최근에 와서 보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가도 되고 언제 저렇게 바뀌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중간중간에 경계병도 보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동해안은 가봤자 뭐 들어가지도 못한 곳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포대 해안 특별히 개방해 놓은 이런 데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가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기는 삼척의 해안가 마을인데요. 이곳에서 갯마을 차차차라는 그런 드라마를 촬영했던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뭔가 해안가 시골집 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저 집도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는 곳입니다. 자, 이 관광 호텔은 3성급입니다. 해안가 바로 앞에 지어져 있습니다. 객실 규모는 44호실입니다. 2005년도에 개관을 했다고 하는데요. 폐업한 지는 조금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건물의 모양새만 보면 너무 특징이 없습니다. 조금 뭔가 꾸밈이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화려하게 이 생김새만 보면 처음에는 제가 경찰서인 줄 알았습니다. 경찰서나 무슨 뭐 조달청 이런 관공서 그런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호텔은 조금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요. 한국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그렇듯이 기능에만 충실한 듯한 모습입니다. 저기 쇠사슬 녹슨 것만 보셔도 코로나 이전에 이미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05년도에 이제 개관했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우리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때가 2000년대 초 이렇게 하면 동해안의 비수객들 상대로 관광 숙박업이 좀 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정치적 배경은 당시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굵직굵직한 사건으로는 잘 알다시피 줄기세포로 유명한 세상을 정말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항우석 박사.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다가 또 갑자기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분인데요. 본인은 끝까지 뭐 손가락을 우기는데 그 뭐 진위는 아직도 잘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또 사회문화적으로는 그 당시에 박지성 선수가 거의 국내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유에 입단하는 그런 국민적 영웅이 탄생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또 외국에는 메시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최초로 골을 넣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름을 날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랜 과거인 듯 또 아닌 듯 대충 사회적인 분위기가 감이 잡히시나요? 팬데믹이라는 그런 단어는 아예 생기지도 않았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 화면에서 이어지게 된 매개체인 그 유명한 유튜브가 최초로 서비스를 실시했던 시기도 이 2005년 저한테는 그러면 굉장히 뜻깊은 해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때는 인터넷 배송이 거의 이제 초보 단계 살살 태동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어쨌든 이때는 해외여행이 상당히 극소수였습니다. 그 돈이면 동남아가 아니라 1년에 꼬박 모아야 그래야만 가는 동남아였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동남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좋은 경치에 여름에 동해안에 와서 피서를 즐기고 그런 시절에 건물을 여기 지어놓고 모텔이나 호텔 이런 사업을 벌리면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삼척에서 조금 올라와서 여기는 낙산해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 자료를 조금 어제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내리에는 예전부터 건물이나
자기가 사는 아파트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내는 것, 이런 것에는 굉장히 간대합니다. 부모님들도 보통 그거 잘했다, 빚 안 내고 살 수 있나 이러면서 상당히 그거는 잘했다고 어깨를 두드려 줍니다. 근데 똑같은 투자라도 주식이나 금, 여타 다른 것에 투자를 하면 이거는 완전 그냥 노름쟁이 보듯이 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부동산에 대하는 태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안전해 보이는 불패 신화의 부동산이 이제는 옛말입니다. 전국에 이런 것들이 보여드렸다시피 널려 있고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예전에는 거의 5%에서 심지어 조금 많이 보면 8%까지 바라보는 게 지난 세월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재작년부터 작년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주요한 장소, 이런 곳의 주요 오피스텔, 상가 이런 곳의 평균 수익률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 안 된답니다. 정확하게는 0.66%가 평균치랍니다. 자, 이것이 또 임대업을 안 해보시고 이런 분들은 또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면 내가 1억짜리 건물을 임대받아서 이건 이제 분양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만일 0.6%라 하면 이 1억을 투자해서 1년에 60만 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6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원을 번다는 거죠. 1억을 투자했는데. 근데 수익률이 1%일 때는 이제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 체감이 되십니까? 한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은행에 1억을 넣으면 지금 3%에서 3.5% 정도 이자 수익이 나오니까 최소한 못 받아도 300만 원 여신 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서 저렇게 임대를 할 때는 건물이 다시 내 손에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부담하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고작 60만 원 1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건 100%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어느 것이 나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이런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한국 사람이 금융 후진국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온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군소 숙박업들이 다 처참한 상황입니다. 화재, 코로나, 기후변화, 여름에 엘니뇨인가 무엇인가 그 이상기후변화 있죠? 그거 하고 또 투자에서는 거의 지진급으로 불리는 금리. 금리 저게 제일 무섭습니다. 저게 올라가고 또 해외로 다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횟집들이 전부 폐업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낙산 해변에서 저런 것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저런 것이 믿기십니까? 그런데 저런 것은 또 저러든지 말든지 바로 옆에는 주상복합인가 뭔가 저것도 올린답니다. 야든둥 부동산 망한 곳에는 또 부동산이 올라갑니다. 죽으나 사나 부동산의 공화국입니다. 저게 다 지으면 저런 모양이 된다고 하는데 그림은 일단 멋지네요. 자, 오늘도 우리의 동해안에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